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열량식과 당뇨 관해에 대한 주제로 여의도 성모병원 권혁상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내분비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권혁상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저열량식하고 당뇨 관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열량식은 누구나 아는 거지만 관해라는 말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해가 뭔지 정의랑 기준이 매우 궁금합니다. 네. 사실 관해라는 것이 이 영역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라 어렵기도 하고 한자니까요. 이해하시기 쉬운 용어로 또는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당뇨병 전 단계 또는 당뇨병이 아예 고혈당도 없는 정상혈당 범위로 이제 바뀌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체중이 늘거나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당뇨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보통 관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이 그러니까 체중 감량과 그다음에 당뇨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연구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네, 제가 우연히 2019년도에 여러 가지 논문 서치를 하다가 2017년도에 세계 당뇨병 연맹 학술대 석상에서 발표됐던 다이렉트 연구라는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것은 비만 대사수술 때 관해가 많게는 80~90%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비만 대사수술해서 억지로 못 먹게 하고 그다음 위 용적을 적게 했기 때문에 식사량이 적어지면서 체중이 빠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조금 표현이 저렴하지만 생으로 굶어가면서 저열량 식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중을 감량하고 당뇨병이 없어지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 연구는 영국에서 비롯이 됐고 테일러 교수님께서 실제로 환자들한테 임상 연구를 적용을 하셔서 간단하게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체중을 저열량 식사를 적용하기 전보다 15% 정도 체중 감량을 하면 86%에서 당뇨병 관해가 오더라.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사실은 당뇨병 오신 분들이 대개 체질량 지수 25 이상 다 비만한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당뇨병 관해가 올 수 있다는 거, 특히 당뇨병 진단되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복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었던 차인데 마침 기회가 되고 제가 또 이제 연구재단 연구 과제에 이제 당첨이 되면서 또 옆에 계신 우리 현대그린푸드에서 적극적으로 또 도시락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관련 연구도 이따가 자세한 사항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들을 시간인데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관련 논문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15% 정도 체중 감량을 하면 80% 이상의 관해율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럼 교수님께서 하신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이걸 이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이렉트 연구, 로이 테일러 영국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에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이상만 빼도 73%에서 관해가 왔다는 건데 단점이 뭐냐면 이 영국에서 했던 연구는 우리나라랑은 조금 아마 식생활 패턴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한 포에 200kcal가 되는 가루를 이용을 했습니다. 칼로리를 따뜻한 물에 풀으면 스프가 되고 차가운 물에다 풀면 쉐이크가 될 텐데 요거를 4봉을 드렸어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야채 정도를 좀 드시게 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다들 놀라지 않으시네. 네.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옆에 계신 성모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씹어야 된다. 씹는 게 없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다이렉트 연구에서 했던 800kcal를 2주를 처음에 드리고 그 다음에 1000kcal를 2주를 드리고 그 다음에 1200칼로리를 2주, 그래서 6주에 걸쳐서 800, 1000, 1200을 드린 거죠. 보통 우리가 남성은 1500에서 1800, 그 다음에 여성은 1200에서 1500 정도 킬로칼로리를 드시면 보통 저희가 레커멘드하는 이제 권고하는 저열량 식사인데 800kcal 미만이 되게 되면 초저열량 식단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영국의 장점이자 단점은 그거를 파우더로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800kcal 4포 드시는 거를 3개월 내내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800kcal는 아주 짧게 2주만 적용을 하고 2주 해서 1200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6주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남성은 1500에서 1800, 여성은 1200에서 1500kcal를 드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본 86%, 15%보다는 적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12주 됐을 때 이분들이 평균 8.7% 정도 체중 감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10% 이상이면 73%라고 했는데 그보다 지금 더 좋은 거죠. 덜 빠졌는데 더 많이 좋아졌죠.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40대 정도 됐고요. 당뇨 유병 기간이라고 해서 진단되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진단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자체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혈당이 굉장히 높으면 당 독성이라고 해서 더 빠른 속도로 퇴화가 되기 때문에 영국의 다이렉트 연구도 6년 미만을 대상으로 했고 저희도 18세에서 60세 미만 그리고 6년 미만으로 했는데 평균이 2.9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75%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보통 저희가 어떤 비만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또는 어떤 저혈량 식단을 하더라도 9%를 했다 그러면 6%, 3분의 2는 지방이 빠지지만 어쩔 수 없이 3분의 1은 근육이 빠집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조금 더 강력한 비만 약물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이 근육도 감소가 된다는 건데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8.7% 정도 체중이 빠졌는데요. 그 중에 90%가 지방이었고요. 근육 감소량은 단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어떤 저혈량 식단에서도 관찰할 수 없었던 체중 감량의 90%가 다 지방이고 나머지 10%만이 근 손실이 왔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이런 체중 감량 과정에서 좀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라든지. 네, 앞서서 초저혈량 식사 800kcal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배고프다는 분들이 사실은 많았고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근데 그나마 2주 동안은 내가 다음에 800을 먹지만 다음 주부터는 1000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로 이제 이겨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0을 단기간 하고 1000, 1200으로 올린 게 중요했다.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그 식사 제공 후에는 일반식으로다가 식사를 네네. 드시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주는 식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다 보면 좀 더 많이 먹게 되고 맞습니다.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체중이 원목되면 당뇨도 다시 증상이 더 나빠지나요? 네네네. 사실은 아까도 그래서 제가 완치가 아니라 관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체중이 원상복귀가 되면 당뇨병이 생기고요. 생기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다이렉트 연구가 1년짜리였고요. 최근에 5년 발표가 됐는데 7, 80%가 관해가 왔다고 했는데 5년 지나고 나니까 10에서 15%밖에 남질 않았어요. 관해가. 그리고 대부분 체중이 다시 늘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요 현상이란 게 사실은 본인의 의지 박약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내 체중이 나의 진짜 리얼 체중이고 나의 가장 이상적인 체중이라고 믿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모든 체내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런 걸 유지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저혈량 식단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비만 식욕 억제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체중이 5%가 빠지든 10%가 빠지든 체중이 빠지면요 뇌에선 계속 나한테 속삭입니다. 뇌가 이제 너 이거 지금 너 진짜 체중이 아니야, 속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요. 체중이 빠지면 그 다음에 식욕 억제 호르몬이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거의 바닥을 칠 정도로, 그래서 자꾸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고요. 다만 굉장히 고무적인 건 지금 이제 체중이 예를 들어서 8%가 빠졌는데 한 절반 정도 다시 넣으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아직까지는 전에보다는 조금 당 수치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당뇨로 안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또 체중이 원복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은 상당히 당뇨 근접이지만 당뇨병으로 안 넘어간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3분의 1 정도 근손실이 있었다면 빠르게 당뇨병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버팀목이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젊은 연령대에서도 당뇨 발병이 많은데 당뇨 걸린 걸 아는 순간부터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뇨 관해랑 그다음에 열량식에 관련된 그리고 다른 당뇨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서 오늘 권혁상 교수님 모시고 즐거운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